네, 8월 14일이고요. 이제 CSS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 수업이에요. 자, 오늘 최종적으로 이제 만들어 볼 페이지 UI는 이제 이렇게 생긴 페이지고요. 일단은 기본 구조 잡고 그 다음에 헤더하고 푸터 잡는 게 스텝 2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메인을 스텝 3에서 한꺼번에 잡을 거예요. 반응형 기능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요. 여기 메뉴 쪽을 보면은 이제 사이즈가 좀 줄어들면 같이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2개로 바뀌고요. 2개로 바뀌는 시점에서 이제 높이 값이 한번 바뀌어요. 그리고 줄어들다가 이제 또 하나로 나오고 이때 또 이제 높이 값이 한 번 더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단 부분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반응형이 들어가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세로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만 맞게끔 이렇게 그냥 같이 줄어들었고요. 하단 부분이 지금 3칸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게 이제 반응형으로 갔을 때 줄어들다가 나중에 전부 이제 일렬로 배치되는 이런 스타일로 준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 작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 결과 화면은 이건 어저께 건데? 결과 화면 이미지가 잘못 들어갔네요.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작업하고 영역만 잡아놓은 건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상단 부분에는 살짝 아래쪽으로 그림자가 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서는 여기 테두리가 상단 테두리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쳐져 있어요. 완성 페이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그 전에 이거 스크린샷 좀 뜨고 자 잠깐만 자 추석 체크하고 잠깐 녹화 멈췄었고요. 완성 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헤더 쪽 보면은 그림자 간 거 확연히 보이죠. 여기 박스 밑에 박스 섀도우를 살짝 걸어서 그림자를 걸었는데 지금 이 헤더 쪽의 그림자가 페이지 전체에 걸쳐서 있잖아요. 근데 막상 컨텐츠는 딱 누가 봐도 요 영역 안으로 제한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배경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득 채운 박스 안에 컨텐츠 영역을 제한하기 위한 DIV가 하나 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 번 나왔던 패턴이죠. 하단 부분 쪽도 보면은 여기 지금 선이 끝부터 다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선을 화면 끝까지 다 진행시키기 위한 그 가로를 가득 채우는 박스 안에서 컨텐츠 영역을 제한하기 위한 DIV가 하나 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배포 자료 중에 지금 스텝 1에 들어있는 결과 화면이 지금 잘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만 제가 따로 지금 톡에다 넣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화면을 만들 건데요. 기본 작업의 상당수는 어제 우리가 했었던 부분하고 겹칩니다. 자, 헤드 태그 안은 동일한 구성으로 갑니다. 구글 웹폰트에서 어제랑 동일하게 노토산스 KR 폰트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 폰트 CSS 가져왔고 리셋 CSS는 어저께 만들어 놓은 파일 그냥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common.css랑 index.css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자, 페이지 전체를 감싸는 컨테이너 안에 헤더, 메인, 푸터 이렇게 3개 영역으로 나눠놨고
아까 말했다시피 영역별로 이제 배경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화면을 가득 채우는 박스 안에 컨텐츠 영역을 제한하기 위한 박스가 하나씩 더 들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헤더 안에 이렇게 박스를 이중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이 박스들은 화면폭을 가득 채울 거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박스들이 화면 영역을 그 가운데 몰아놓게끔 제한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자, 리셋은 어저께 거 그냥 파일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손댈 일 없는 파일이에요. 자, 스텝 1에서 인덱스는 작업이 없습니다. 인덱스는 별도의 작업이 없으니까 그냥 파일만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ommon.css입니다. 잠깐 녹화 멈추고 소스 코드 좀 정리할게요. 자, 코드 정리가 다 됐고요. 자, HTML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헤더, 메인, 푸터 이렇게 3개 영역으로만 나눠져 있었죠. 헤더, 메인, 푸터. 자, 현재는 CSS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폰트 패밀리랑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만 넣었어요. 여기서 패딩이나 마진 같은 거를 따로 0으로 하는 처리가 없어진 이유가 이 리셋 CSS가 그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마진하고 패딩, 보더 뭐 이런 거 다 0으로 끄고 시작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리스트 스타일 논도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그 단위 예제들에서 했었던 초기화 처리는 이 리셋 CSS가 다 해주기 때문에 이제 넣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폰트 패밀리랑 박스 사이즈만 먼저 추가로 넣어주고 A 태그의 밑줄 없애고 글자 크기 까만색 이 정도는 기본으로 걸어주고요. 자, 일단 헤더 영역의 배경 색상 먼저 칠했어요. 이렇게 헤더 영역에 배경 색상이 들어갔고 내용 영역 배경하고 푸터 영역 배경도 이렇게 칠했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가 있죠. 자, 근데 지금 보면은 헤더, 메인, 푸터 전부 화면 가로폭을 가득 채우고 있잖아요. 여기서 컨텐츠 영역의 넓이를 제한하기 위한 박스를 안에 하나씩 더 넣어놨는데 이 박스가 지금 모든 그 영역에 똑같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영역을 그냥 한 큐에 처리하기 위해서 위쪽에 클래스를 밖으로 빼놨습니다. 컨텐츠 컨테이너의 넓이를 1200픽셀로 제한하고 마진 오토를 걸어요. 그럼 이제 1200픽셀짜리가 가운데로 오는데 이것만으로는 영역 확인이 잘 안 되니까 배경 색깔을 굉장히 투명한 투명도가 굉장히 높은 검은색으로 칠하고요. 글자 크기랑 여백을 줍니다. 그럼 투명한 검은색을 위에 덧대면은 요 가운데 영역은 색깔이 좀 더 진해지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준비 작업을 마무리를 해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어저께 실습이 잘 되셨다면 좀 쉽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헤더 푸터로 넘어갈게요. 자, 상단에 이 헤더하고 하단에 푸터 이렇게만 준비할 거예요. 자, 아이콘, 그 다음에 타이틀, 여기도 아이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DIV를 3개 놔서 일단 플렉스 건 거예요. 이렇게 영역 잡히고 안에는 그냥 각각 개별적으로 꾸며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단 영역은 컨텐트 컨테이너 안에서 좌측 햄버거 버튼, 아이콘 버튼 놓고요. 레프트라고 클래스 하나 줬고요. 그 다음에 중앙 로고는 아무래도 제목이니까 H1 태그로 하는 게 적절하겠죠. 그리고 우측 이메일 버튼 링크 걸어서 놨고요. 자, 아이콘 버튼이라는 클래스를 동일하게 줘서 크기나 색상 같은 거 잡아줄 거고요. 왼쪽 배치, 오른쪽 배치 이렇게 놨습니다. 자, 메인 영역은 아직까지 들어간 거 없고요. 하단 영역은 일단 박스가 3개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푸터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갖는 박스 3개를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작은 제목하고 텍스트가 있으니까 첫 번째 박스 안에 H3 태그로 제목 하나 넣고요. P 태그로 본문 넣습니다. 자, 여기도 블로그 포스트라고 해서 이제 제목이 하나 들어있죠? 그리고 목록이 있네요. 그래서 H3 태그로 제목 하나 걸어주고요. UL 태그로 목록 정의 하나 넣었어요. 이 목록 정의 안에서 li 들어가고, 목록 정의에서 li 들어가면 그 안에 무조건 링크부터 받고 시작하라 그랬죠. 링크 걸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림, 그 다음에 옆에 컨텐츠 영역 있고요. 컨텐츠 영역 안에 제목과 글 있고요. 그래서 그림과 컨텐츠 영역, 컨텐츠 영역 안에 제목과 내용. 자, 요런 영역 HTML 잡을 때 그림 있고 글 있고 텍스트 있으니까 그림, 제목, 텍스트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영역을 나눌 때 이렇게 되면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로 배치랑 세로 배치가 이렇게 뒤섞일 수가 없다고요. 일단 한 방향을 시작했으면 그 방향으로 쭉 가야 돼. 그러니까 그림을 왼쪽에 배치하면은 그 다음 거는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쪼개진다라고 하면은 박스를 여러 개 놔도 되겠지만 지금은 요 영역 안에서 또 위아래로 나눠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나눠놓고 오른쪽 안에서 상하로 또 나눠줘야 돼요. 플렉스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플렉스는 한 방향으로만 정렬하잖아. 테트리스를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을 나눌 때는 왼쪽에 놓을 거랑 오른쪽 영역을 묶어서 처리해야 되니까 div를 한번 감싸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을 하나 더 놨습니다. 그림만 바꾸고요. 텍스트는 조금 귀찮아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태그 영역. 제목 하나 넣고요. 태그들은 그냥 목록으로 쭉 걸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들어갈 CSS를 봅시다. 자, 잠깐 코드 좀 정리할게요. 일단은 여기서도 index.css는 작업이 안 들어가요. 리셋 CSS는 손댈 거 없다 그랬죠? 헤더부터니까 공통 파일에서만 들어갈 거예요. 코드 정리합시다. 자, HTML만 놓고 보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리셋 CSS가 걸려있기 때문에 HTML 태그들이 되게 볼품없게 나와요. 자, 하나씩 이제 잡아가면 돼요. 여기 헤더부터. 자, 헤더는 지금 A 태그, H1 태그, A 태그 뭐 이렇게 있었죠. 자, 일단은 영역별로 배경 색깔 걸어주고 그 다음에 폰트 크기나 패딩 요거 걸어준 거를 일단 주석으로 막아버릴게요. 여기를 주석으로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상단 영역에 아까 전반적으로 그림자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박스 섀도우를 하나 걸었어요. 이렇게 그림자 생겼죠? 배경 색상은 이제 잠깐 다시 막아놓고 주석을 잠깐이 아니라 이제 주석 막아놓고 왜냐면 여기 작업할 거니까. 원본 사이트를 다시 한번 열어보면은 상단 타이틀바가 스크롤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 픽시드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포지션 픽시드를 걸어요. 자, 근데 포지션 픽시드를 걸면 지금 떠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떠 있잖아요. 그쵸? 근데 배경이 지금 투명한 상태니까 뒤에 있는 컨텐츠가 그대로 보이죠. 그래서 이 영역에 배경 색깔을 흰색으로 강제로 넣어줘요. 그럼 이제
뒤에 있는 부분을 가리면서 다니겠죠. 자, 이제 요 안에 아이콘들 배치해 보자고요. 자, 헤더 안에 컨텐트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요 박스 안에 들어있죠. 바깥에서 컨테이너라고 하면, 그냥 바깥에서 컨텐츠 컨테이너라고 하면은 헤더, 메인, 푸터. 요 세 개를 동시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컨텐츠 컨테이너라고 하는 선택자가 헤더 안에 들어가 있으면 딱 이 구조를 충족하는 애한테만 지정이 되는 거죠. 자,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겁니다. 그럼 안에 있는 요 아이콘이랑 타이틀이랑 이메일 아이콘이 가로로 배치되겠죠? 가로로 배치되잖아요? 얘네들을 양 끝에 벌려야죠. 그래서 justify 컨텐트를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벌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양 사이드 아이콘이 너무 작으니까 이 아이콘 버튼이라고 클래스를 똑같이 줘놨잖아요. 레프트하고 라이트는 사실 여기서는 안 써요. 지금은. 자, 그래서 컨텐트 컨테이너 안에 있는 아이콘 버튼을 일단 글자 크기 24에 굵게. 뭐야, 어디 갔어? 갑자기 아이콘이 없어졌네. 잠시만요. 뭐야, 왜 이래? 자, 지금 CSS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라이브 서버가 뭐를 제대로 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CSS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진행할게요. 글자 크기 24, 그 다음에 그래도 좀 가늘어 보여서 굵기를 가장 굵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없어질 거예요. 여기서 HTML을 저장하면 또 나온단 말이지. 자, 이 상태에서 지금 가장자리가 너무 답답하니까 요 A 태그한테 패딩을 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패딩을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를 올렸을 때 배경 색깔하고 글자 색깔을 바꿔줍니다. 여기서 HTML을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저장 한번 하면 또 나온단 말이지. 중요한 거 아니니까 조금 불편해도 이대로 할게요. 이렇게. 자, 선택자 작성할 때 이게 지금 아이콘 버튼에 대한 호버니까 여기다가 엔드 걸고 이거를 이 안으로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계층형 안 쓰고 그냥 그 기존에 쓰던 자식이나 자손 선택자 그냥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선택자를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자, 잠시만요. 자, 지금 여기 아이콘이 자꾸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이유가요. 이게 지금 저 아이콘 자체가 이 다른 사이트에 있는 CSS를 끌어다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 컴퓨터가 지금 인터넷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 나갔어요? 인터넷이 나가면은 그 다른 사이트의 재료를 끌어오는 것들은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아까부터 얘가 잠깐 나갔다 안 나갔다 그랬던 거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로고입니다. 사이트 제목을 위한 로고, 글자 크기, 그 다음에 폰트 굵기. 자, 여기 지금 아이콘 날아간 거는 그러려니 할게요. 근데 지금 위에 붙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로고도 적당히 아래쪽으로 밀어주면 좋겠죠?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요. 얘한테 패딩 탑을 줘도 되고,
마진 탑을 줘도 되고, 라인 헤이트를 맞춰도 되고,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써서 상대 좌표를 조금 밀어도 되고, 방법은 되게 많아요. 여기서는 플렉스를 걸었어요. 근데 이 로고 안에 있는 게 어차피 텍스트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로로 배치할 건덕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플렉스를 줘도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얼라인 아이템스, 세로 정렬에 관여하는 걸 센터로 넣어라 라고 하면은 세로 중앙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세로로 배치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내용 영역. 지금 요 상단바가 포지션 픽시드를 먹었죠. 그래서 뒤에 컨텐츠가 좀 가려져 있는 상태예요. 보면 여기 메인 영역에 있는 메인이라는 텍스트 안 나오잖아요. 지금 왜냐면 이 상단바 뒤로 숨었으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 상단바에 가려지는 만큼 여백을 확보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패딩 탑. 그러면은 상단바에 가려지는 만큼 이렇게 내려온 거죠.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렸던 샘플이 요거예요. 이건데 다만 패딩 탑이 아니라 패딩 레프트를 줬을 뿐이야. 얘네가 옆으로 돌아간 것 뿐이에요. 자, 이제 하단 영역입니다. 완성 사이트 보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상단 테두리가 하나 걸려 있어요. 그래서 푸터 영역 전체에다가 이렇게 보더 탑을 걸어요. 그럼 얘가 직선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배경 색깔은 주석으로 막아버리고, 그 주석 처리할 때 주석 처리하고 싶은 걸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슬래시 누르면 일괄 처리돼요. 한 번에. 일일이 여기 이렇게 찍고 여기 들어가서 이럴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컨텐트 컨테이너 안에 보면은 푸터 아이템이라는 박스가 3세트가 있었죠. 그러니까 푸터 안에서 이 컨텐츠 컨테이너를 플렉스를 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박스 3개가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로로 배치되겠죠. 자, 그럼 요 안에 푸터 아이템이라는 클래스가 있잖아요. 얘네한테 이제 플렉스 그로우 값에 해당하는 거를 1로 주면은 전부 다 비율을 1대1대1로 나눠갔죠. 그러면 영역 비율이 똑같아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H3, H3, H3 제목을 다 H3로 놨거든요. 그래서 푸터 아이템 안에 있는 H3 태그한테 글자 크기, 굵기, 상하 마진 그 다음에 싹 다 대문자로 바꿨습니다. 크기랑 여백이 잡혔고요. 이제 여기가 푸터 아이템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제목까지는 그래도 똑같이 한꺼번에 갔는데 나머지는 서로 다르니까 따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푸터 아이템에 nth 차일드 1 안에 있는 p태그, 아까도 말했지만 이 대칭형 선택자랑 자손 선택자랑 막 섞어서 써도 상관없어요. 자, 푸터 아이템의 nth 차일드 1에 해당하는 안에 있는 p태그니까 요거예요. 자, 글자 크기, 라인 헤이트, 여백 정도 잡아줬습니다. 굵기. 그래서 이렇게 조금 글자 모양 잡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요것도 지금 하나하나를 클릭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 거. li 태그 안에 a 태그 걸어놨고요. 이 a 태그 안에는 그림이랑 div 이렇게 들어있죠.
자, 그러니까 두 번째 항목의 A 태그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면 이 그림이랑 div가 가로 배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림이랑 div가 가로 배치가 된 거죠. 자, 이제 이 안에 있는 그림 너무 크죠? 자, 일단은 요 A 태그가 여기가 좀 너무 바짝 붙어 있으니까 각각의 A 태그별로 상하 마진 20픽셀씩 주고요. 그 다음에 좌우 여백 10픽셀씩 확인을 해서 제목으로부터는 조금 들어가게, 그리고 여기 상하 마진 20픽셀 확보. 근데 지금 이 제목도 밑으로 마진이 들어가 있고 얘도 지금 상하 마진이 걸려 있으니까 마진 겹침 때문에 요 간격은 안 벌어질 거예요. 자, 이 안에 있는 그림 너무 크니까 사이즈 줄여줬어요. 사이즈 줄인 거 티나죠? 근데 그림 옆에 텍스트가 너무 바짝 붙어 있으면 좀 답답하니까 여기서 이제 또 마진 라이트 줘서 글씨들을 옆으로 조금 밀었어요. 옆에 조금 밀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제목들이요. 안에 보면은 블로그 포스트 타이틀, 블로그 포스트 컨텐트 이렇게 제목과 내용을 구별해 놨거든요. 글자 크기라던가 굵기라던가 라인에이트 같은 거 잡아줬습니다. 제목 15, 굵게 아래쪽으로 여백 5픽셀. 내용은 라인에이트만 1.2배.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태그들이요. 보통 태그들은 이렇게 하나씩 뭔가 버튼처럼 생긴 다음에 간격이 좀 벌어지잖아요. 이거를 뭐 플렉스로 배치한 다음에 마진을 줘도 상관없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해결했어요. 자, nth 차일드 세 번째 태그스 안에 있는 li. 태그스는 요 목록 정의 태그에 부여한 클래스예요. 요 안에 있는 li들한테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걸면 사이즈는 줄 수 있고 가로로 배치되는데 HTML 태그의 요 줄바꿈 때문에 조금씩 간격이 벌어지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 간격을 쓴 거예요. 자, li 태그의 배경 색깔 잡아줍니다. 그랬더니 글자가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일단 글자가 검은색인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글자 색깔 흰색으로 바꾸고요. 글자 크기 조금씩 이렇게 바꿔주고 여백도 좀 잡아줍니다. 패딩으로. 그러면 이렇게 버튼처럼 돼 있는데 여기 위아래 간격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마진 보통을 조금씩 밀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헤더, 부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지금 10시 10분이고요. 여기까지 작업하시는데 30분 할애해 볼게요. 그러니까 10시 40분까지 작업하시고 10분 쉬었다가 10시 50분에 봅시다.